2022년 통일교 행사에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참석했을 당시 이 호텔을 찾은 건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었다는 것도 어제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위성락 실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위성락 안보실장이 통일교에 대해 잘 모르고 여당 내 한 분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미국 내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 측 인사이기도 했었는데, 자, 여당 내 한 분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통일교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여당 내 한 분이 있었다는 걸로도 해석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민주당과 통일교의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이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에 직접 당직자로 임명했던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 통일교 인사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영상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계 한인민주회의 이건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직접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621호 성명 이하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가 직접 임명장을 줬던 저 모자이크한 인물, 저 사람이 바로 통일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사였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과연 그 연결고리는 누구였을까? 부의장으로 임명할 때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였을까라는 부분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7월에 통일교 부정부패 추방감시위원회라는 단체에서 공개한 통일교의 조직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학자 총재가 맨 위에 있고 그 아래에 바로 임명장을 받은 이모 씨가 있습니다. 자, 중앙행정실장으로 직함을 갖고 있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신복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준 부의장으로 임명한 이모 씨였습니다. 최근까지도 한학자 총재의 바로 아래에서 사실상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소개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한 세계 한인 민주회의의 부의장을 맡게 됐을까요? 과연 누가 소개를 해줬을까요? 궁금해집니다. 김기현 대변인 들으신 바 있습니까? 일부 언론에 의하면 네. 친명계의 한 의원이 네. 통일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네. 통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과 가까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네. 그때 돈을 받았다고 하고 수목시계 2개를 받았다는 시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때입니다. 2018, 2019 사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언급되는 게 2023년인데 우리가 조직도를 봤을 때 한학자 총재하고 직보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넘버 2라 불리는 본부장의 신복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넘버 3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당직을 맡게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세계 한인 민주회의 이게 뭐냐면요. 네. 재외동포 관련해서 우리가 대선 때 하면 재외동포 표를 참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권이.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인데, 우리가 통일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종교입니다. 네. 미주 사회에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 많은 그렇죠. 글로벌한 그 종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대선 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사람을 연결했던 사람이 이른바 친명계로 불리는 실세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갑자기 통일교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치밀하게 어떤 이유가 있고 관계 속에서 됐다고 보고 그 해당 의원 같은 경우는 문선명 네. 전 총재 기일 때 가서 현장에 가서 뭔가 같이 추모를 하고 네. 그런 사례도 알려졌기 때문에 민주당과 통일교의 어떤 유착 관계는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더 좀 깊숙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굳이 종교 해산이라는 강력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본인이 뭔가 아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추측입니다만. 맞습니다. 네,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그 통일교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네. 수사하고 기소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해서 해산을 시켜야 된다? 그거를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언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윤영호 본부장이 결심 네, 10시에 공판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얘기를 할지 일종의 압박을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이 저는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2023년도에 세계 한인 민주회의의 부의장을 통일교 관계자에게 맡겼을 때 당내 분위기도 이게 뭐지? 라는 의견들이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당시 주요 종교가 아닌 생소한 종교인에게 당직을 맡기는 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당내에 꽤 있었다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3인자에게, 넘버 3에게 당직을 맡겼다. 우리가 아는 주요 종교들이 아닌 통일교에게 맡겼다라는 부분에서도 당시에도 이례적인 반응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김기영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명계의 전직 의원이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문제는 당직자로 임명된 이후 상황입니다. 당시 통일교 넘버 3였던 이 이모 씨가 민주당 당직자로 임명된 후에 주변에 또 자랑도 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땡땡 실장은 민주당 인사와의 친분을 보란듯이 과시했다. 나는 이재명 정권과 끈이 있어서 특검 수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아주 당찬 얘기까지 주변에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찍은 임명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민주당 인사와의 친분을 보란듯이 과시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통일교 내부에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런 과시와 달리 특검의 수사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특검까지 막을 수 있다는 저 취지의 발언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그걸 주변에 알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김용 대변인님? 네, 우선 저렇게 통일교에서 속칭 2인자라고 불리는 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친하다라고 친분 관계를 가시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만나봐야지 하고 만났던 그런 관계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계 2점에 현금에 이 액수로만 하면 시계에 다이아가 몇 개 박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잘 뭐 한 모르겠습니다. 4천에서 6천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 가격이 요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저 당시를 생각해 보더라도 처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너무나도 큰 네,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친하다라고 민주당과 더 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네. 이제는 더 이상 네, 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경지에 이르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이 해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야 관계없이 외교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가 외교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모 씨를 이 민주당의 중요한 기구의 부의장으로 지금 앉힌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을 하게 되면은 외교 문제에도 저는 좀 큰 그런 상처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함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일교 넘버 3를 민주당 당직자로 앉혔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가교 역할을 했던 전직 의원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민주당 전직 의원 2020년에 민주당에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모 씨, 통일교 넘버 3 민주당 전 당직자이기도 했고요. 통일교 관계자의 목소리를 보면
가교 역할을 한 저 의원은 한학자 총재 앞에서 노래도 불렀답니다. 노래도 불렀고 연설이나 설교를 하면서 500만 원씩 지급을 받았대요. 보통 연설이나 설교하면 통일교 입장에서는 1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500만 원이나 책정해서 지급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통일교와 민주당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저 인물, 지금은 의원이 아니지만 당시에 의원이었던 저 인물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이동학 위원님 누군지 압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뭐 머지않아 오늘 뭐 10시 이후에 나올 네. 수도 있고요. 아마 그 이후에 취재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을 건데, 이게 약간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세계 한인민주회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민주당에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위원회가 맞습니다. 네. 대외국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앞으로 글로벌 한국의 위상에 맞게 또 제외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부의장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장이 뭐 대통령 당시에 당대표였고 부의장은 수십 명이 아마 달할 겁니다. 네. 그리고 임명장 사고라고 하는 것은 선거 때나 아니면 정당에서 왕왕 있는 일입니다. 제 주변에 대변인 친구들도 많은데 네. 그분들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부터 임명장 받은 거, 전 선거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로부터 임명장 받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당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뭐 고심해가지고 임명을 했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지금 나온 대로 아마 그 전직 의원과의 뭔가 친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네. 선거 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정당에서는 어디든지 사실 가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무엇보다 민주당이 실제로 저분들을 위해서 무언가의 대가를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오지 않고 일방적인 저런 상황 속에서만 뭐 단정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통일교 본부장 윤영호 본부장 오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오전 10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후 4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오후 4시 결심 공판에서 과연 어떤 추가적인 폭로가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접촉한 민주당 인사가 지금 뭐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15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입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화면 함께 볼까요? 자, 통일교가 정말 여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찾아가서 만나서 뭐 노래도 부르고 절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돈을 받기도 하고 출판 기념회를 빌려서 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연료, 그리고 쪼개기 후원, 그리고 민주당에서 또 당내 활동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숱하게 많았고 또 지금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교 본부장의 부인과의 통화 내용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어제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인데 윤 본부장은 땡땡땡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땡땡땡 장관, 이재명 멘토로 불리는 땡땡땡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다. 보수는 땡땡땡 의원 등 윤핵관들과 연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만들었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거 문재인 정권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실이니까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재명 당시 후보의 어떤 측근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접촉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재판이 있는데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면은요, 네. 본인의 결심 공판입니다. 네. 지금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이나 업무상 횡령 부분,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를 가장 신경 쓰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결심 공판이거든요. 네. 검찰의 구형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입장을 최후에 최종적으로
설시할 수 있는, 설파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제가 다른 곳에도 돈을 줬어요. 네.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합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금 편파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나는 다 이야기했는데 왜 이 부분만 더 집중해서 수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거짓말을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야기하면 본인의 처벌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거짓을 굳이 말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또 강조하면서 네. 추가적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인물들 이야기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어찌 보자면 가장 파급력이 큰 자리입니다. 네. 결심 공판이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최후 진술 기회에 그런 작심 발언들 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교 인사들이 왜 폭로를 시작한 걸까요? 어제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종교에 대한 해산과 관련된 지적과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거 자기들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흘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검에서도 얘기하고 뭐 예. 재판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예, 대통령이 예, 해산시킨다는 야 우리 건드리지 마 이렇게 뭐 예. 자,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보호든 무슨 목적이든 간에 아마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많이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재수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오후 4시에 이제 결심 공판에서 지금 통일교회 윤영호 본부장이 어쨌든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자체는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의견이고 이제 본인의 또 폭로인데 이것을 어쨌든 검찰이나 경찰이 뭐 인지 수사를 하든 그 이후에 아니면은 뭐 누가 그거를 고발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수사를 하든 그런 문제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단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통일교가 그래서 우리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은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간부고 또 조직적으로 지금 사실은 불법적 행위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과 그다음에 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윤영호 본부장의 어떤 이런 법원의 네. 지금 이게 대응 방식이 제2의 어떤 그 명태균식의 대응들, 그러니까 자기 보호와 조직 보호 측면이 강하다. 그 불법들을 은폐하기 위한.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정확하게 수사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